안녕하세요. 빛나라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파리 여행 마지막 영상이 될 총정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쓴 총경비와 그리고 항공편, 숙박, 그리고 현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다 정리해보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점들이 좀 아쉽고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저에게 또 소정의 선물도 또 준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파리 여행을 다녀와서 편집한 영상을 보니까 한 총 16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17번째로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나름대로도 이번 여행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집에서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월에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보면 제일 비수기에 이제 프랑스 파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가족 여행이기 때문에 동선을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갔다 온 시기는 이제 2월 말 3월 초 이렇게 해서 2주간 딱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이 시기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봄방학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물론 겨울방학 그리고 또 여름방학도 있을 텐데, 굳이 봄방학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학업에 가장 부담이 덜 가고 다음 학기 새 학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도 되고 할 것 같아서 6월 말을 선택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유럽으로 치면 좀 비수기라서 비행기 값도 가장 저렴해서 이 시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워낙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힘들긴 했는데, 오히려 또 그런 시기에 가니까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약간 고생한 게 또 추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우애도 다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 말에 화요일 날 출발을 해서 2주 후 수요일 날 딱 복귀를 했는데요. 저희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부산에서 인천 가는 것까지 하루를 포함해서 총 15일 여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직장인이 2주간 휴가를 내서 해외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 근무한 지 10년이 되었고 해서 그 기회로 저 나름대로 좀 리프레시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첫째가 5학년인데 생일만 지나면 이제 만 12살이 되는 거거든요. 비행기 값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2세부터는 이제 어른 성인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점적으로도 가장 오랜 기억이 남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가 넘어가서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이 돼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이제 시기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6월 봄방학에 아이들과 2주간 프랑스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2주나 가는데 프랑스 파리만 있는 거 좀 너무 아쉽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유럽 여행이라는 게 여러 나라가 이렇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뭐 프랑스만 가는 것이 좀 아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좀 살아본다는 느낌으로 현지인처럼 좀 생활도 해보고 유명한 관광지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파리만 딱 2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근처에만 해도 뭐 스위스도 갈 수가 있고 또 뭐 영국도 갈 수가 있고 뭐 독일도 갈 수 있고 뭐 이탈리아도 갈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오롯이 이제 프랑스 파리만 이렇게 가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프랑스는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특히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환승도 많이 해보고 또 업무 때문에 가본 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는 오롯이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주 동안 현지에서 머물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것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또 이전과 다르게 프랑스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고 가서 똑같은 것을 봐도 좀 새롭게 느껴져서 저 나름대로도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간 파리에 있으면서 거의 하루에 2만보씩 걸었더라고요. 정말 많이 걷고 많이 보고 했는데, 아이들과도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추억이 되고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릴 때보다는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제 만 12시가 돼서 성인요금 되기 전 시점이 가장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가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다녀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파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언제 비행기를 타서 여행을 하고 또 언제 돌아오면 좋을까, 이런 스케줄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일정은 월요일이 시작해서 일요일에 맞춰서 돌아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도 뭐
교통 패스라든지 그 다음에 스케줄 조절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월, 화, 수 3일이 지났잖아요. 특히 이제 나비고 위클리 패스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위클리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도착해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만 쓰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월요일 날 출발하셔서 월요일부터 여행을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하는 이런 일정으로 하면 교통요금도 많이 절약되고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외국에서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어떤 교통편도 다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동안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이제 많이 도보로 다니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좀 힘도 들고 2월에 프랑스 날씨가 정말 좀 가혹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많이 탔으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주간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가서 쓴 총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주간 항공편, 숙박, 그리고 현지 뮤지엄 패스나 유람선, 그다음 에펠탑 런치, 여행자 보험, 그리고 현지 한전에 간 금액, 그리고 거의 현금을 쓰긴 했는데 카드도 일부 썼거든요. 카드 사용 금액까지 총 포함해서 든 비용이 1,033만 6,807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4인 기준의 유럽 여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정말 알차게 다녀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역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파리까지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그때 이제 1인 성인 같은 경우 요금이 134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25% 할인된 111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결제한 금액이 491만 4,600원이었습니다. 이게 한 4개월 전에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항공권마다 환불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60일 기준, 30일 기준, 그 다음에 10일 기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최초에 항공권을 끊었던 시점 대비 시간이 갈수록 유료 할증료가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 값도 같이 떨어지는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한 2주 전에 항공권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럴 거면 위약금을 물고라도 다시 발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발이 2주 전 모든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발권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이브된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권이라는 게 이제 미리 저렴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점은 사실 누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수기, 성수기라는 개념이 있고 출발한 날짜에 따라서 비행기 가격이 달려지니까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최적의 시점에 미리 비행기표를 예매하시되 무료 취소 기간 안에 더 저렴한 항공권이 발견되면 기존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발권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티켓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했었으면은 한 80만 원 이상 이렇게 저렴하게 탔을 텐데 여러 수수료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봤거든요. 손해는 아니죠. 하여튼 좀 더 절감 효과를 덜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에게는 꼭 무료 취소 기간에 한 번 정도는 항공권을 더 확인을 해서 좀 더 저렴한 항공권으로 여행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른 2명, 어린이 2명 해서 최종 결제한 금액이 454만 1,400원 이렇게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출발지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어떻게 갈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대한항공을 탔었으면 이제 내항기를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을 탔기 때문에 내항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김포공항으로 해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 이동 기간만 하루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것 자체도 여행이 되고 좋았습니다. 이 교통편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를 타는 방법도 있고, 차차를 운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버스를 비교해 보시자면, 이제 부산에서 인천까지는 이제 5시간이 걸리고, 요금도 어른 기준으로 49,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좀 편리한 비행기를 타고 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교를 해보니까, 대한항공을 탄다 치더라도 4인 기준으로 부산에서 김포까지 17만 2천 원, 그리고 돌아올 때 비행기 김포에서 부산까지 20만 8천 원 해서 인당 한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을 했거든요. 확실히 버스보다는 비행기가 빨리 도착하고 또 편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비행기도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너무 먼 미래의 항공편을 예약을 하면 그때는 정가의 항공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출발하기 한 2달 전 이때 특가 항공권, 뭐 할인 항공권 이런 것이 뜨니까 이제 미리 확인을 하시되 본격적인 예약은 뭐 한 달에서 2달 사이 그 시점에 하면은 가장 저렴한 할인 항공권을 발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공편은 이제 451만 1,400원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숙박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1박 머문다고 약간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에어비앤비에서 한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4인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파리 현지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이제 일주일을 머물고, 그 다음에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이제 4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파리 샤를드고 공항 근처에 있는 리조트에서 1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박을 이제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 숙박비로 든 금액이 269만 921원 네, 이렇게 되고, 하루 날짜로 이렇게 좀 나눠 보니까 이제 한 21만 원꼴 1박에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한 명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일반 투숙객실에서 이렇게 다 머물 수가 있는데, 아이가 2명만 돼도 사실은 일반실에서 4명이 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숙박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간다는 점이 있고, 그나마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예약을 했을 경우에 20%또 30% 이렇게 가격 할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예약하시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하시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요리도 가능하고 숙박시설에서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뭐 창문 열면 보이는 뭐 에펠탑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호텔은 사실 어디 가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선 현지 같은 느낌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에어비앤비를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숙박비 항공권을 이렇게 예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파리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결제했던 게 이제 뮤지엄 패스. 저희는 96시간짜리를 결제를 해서 2개를 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어른 2명만 끊으면 이제 어린이는 그 뮤지엄 패스에 같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뭐 어른만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뮤지엄 패스 같은 경우는 48시간 할 것이냐 96시간 할 것이냐 뭐 이 정도에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96시간을 했는데, 사실 이게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96시간이면 이제 4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정도 시작해서 하면은 거의 4박 5일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가신다면 제일 마지막에 이 뮤지엄 패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4박 5일을 누리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48시간을 하시든 96시간을 하시든 간에 시간 기준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고 좀 그에 적절하게 뮤지엄 패스 동선을 잡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전체 입장료를 계산해서 보면 저희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뮤지엄 패스를 잘 이용했더라고요. 가족여행 오시면 뮤지엄 패스는 꼭 필수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람선을 안 타볼 수가 없는데, 이제 파리에서 유명한 유람선이 바토밀스 유람선하고 그 다음에 바토 파리지 뭐 2가지가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뭐 현지 로컬 유람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토밀스 유람권을 미리 구매해서 갔는데, 현지 예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예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매하시고 꼭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하나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펠탑에서 점심 먹기. 에펠탑에 식당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펠탑 지을 때 그 에펠탑이 실현했던 사람이 매일 에펠탑 가서 밥 먹었다는 그 전설이 있을 정도로 에펠탑에 진짜 식당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인상적이고 좋은 경험이어서 여러분들도 미리 예매하셔서 에펠탑에서 뭐 런치든지 디너든지 이렇게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에펠탑 자체가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면서 입장하면 또 가성비도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펠탑 런치 꼭 추천드리고, 여행자 보험도 미리 꼭 가입하셔서 이제 비상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추가 예약으로 든 비용이 61만 258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갈 때 환전을 1,000유로 이렇게 해갔는데, 사실 이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대신 카드도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뭐 카드를 쓰자 이렇게 해서 1,000유로 정도만 환전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평소에 출장 가면서 남았던 그런 돈들 해서 이제 총 1,620유로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쓴 금액은 1,530유로 해서 환율 1,4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2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대부분 현금을 사용했지만 또 특수한 경우에는 카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한 금액이 26만 7천 원 해서 총 든 금액이 1,033만 3,687원에 들었습니다.
이게 토탈 금액이고요. 사실 정말 4인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의 유럽 여행을 2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름 여러분들에게도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이제 카드값이 되돌아오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금액에 또 이 정도 추억으로 유럽 여행을 가족 4인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하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인생에서 이런 세계의 모든 경우가 만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가정한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래도 그나마 가성비 좋을 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그 시점에 유럽여행 가보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보면 뭐 학교에서 학습 만화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유럽 역사나 프랑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아이들이 참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끝으로 파리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나는 시점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겸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프랑스 파리 가서 이제 바토 물속 유람권 사서 이제 낮에 탔는데, 이제 밤에 한번 더 타보려고 바토 파리지행 티켓을 이제 4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그 티켓을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이 티켓이 별도의 유효기간도 없어서 언제라도 이 티켓 가져가시면 현지에서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다가 작은 퀴즈를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제가 이번 영상을 빼고 파리 여행 영상을 총 몇 개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수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제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선착순 1명에게 바토 파리지행 유람권 4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좀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리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파리여행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